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호남권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하고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축사 신축 이전을 두고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은 반기고 있지만 축사와 가까워지는 마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두고 반대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환경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8기 절반에 대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군수는 부안군 예산을 8천억 원가량으로 끌어올렸고 국가 예산을 5년 연속 5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호남권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개 지자체는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3명의 단체장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세 개 시도가 경제동맹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공동협력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축사 신축 이전을 두고 마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은 아무래도 반기는 처지지만 축사와 가까워지는 마을에선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건축 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두고 반대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는데 당시 조례 개정안을 직접 심의했던 한 시의원을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3월 불이 났던 정읍의 한 돼지 축사.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축사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후 다시 축사를 짓기 위해 직선거리로 400여 미터 떨어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뼈대를 세우다 멈춰버린 지 수개월째인데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멈춰버린 겁니다. 축사 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마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원 조정위원회라도 열어라. 이제 거기서 조정이 되면 우리 마을 주민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절충안을 찾을 텐데. 핵심 쟁점은 관련 조례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근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이 동의하면 근처 부지에 재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읍시는 동의를 얻어야 할 인근 마을을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로 판단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마을이에요. 원래 이쪽 위치보다는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2% 동의를 해주신 거죠. 반면 축사 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마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는 상황. 신축을 넘어서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없었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조례 입법자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개정 조례안이 정읍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당시 참석했던 한 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마을은 당연히 오케이죠. 밖으로 나간다는데 생각지도 안 했던 돈사가 내 마을하고 가까이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였죠. 이게 상식이죠. 정읍시 탁상 행정에 뜻하지 않게 돈을 모아 소송에 나섰다는 주민들.
주민은 주민대로, 축사 주인은 주인대로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환경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남초등학교 현관에 마련된 재활용품 수집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물품들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 모으기 시작합니다. 캔이랑 비닐로 플라스틱, 종이, 지구를 살리고 동물들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LG 헬로비전과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ESG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배우고 환경 보호 운동의 필요성도 알아갑니다.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캠페인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 환경을 지키고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랑 우리가 직접 실천하면서 해야 할 활동을 배웠습니다. 지구를 앞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안 남초등학교는 탄소 중립 주간 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을 포함해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우리 교육기관에서부터 환경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미래의 툰베리 같은 그런 환경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포장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약 8만여 대 보급 과정에서 플라스틱 손잡이나 충전재, 비닐 포장재, 제품 안내서 등의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 중립 ESG 수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안전우산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아이들. 올바른 분리수거 습관을 익히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미래 환경 파수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 6주년을 맞아 4일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절반에 대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부안군 예산을 8천억 원가량으로 끌어올렸고 국가 예산을 5년 연속 5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안군 예산이 8천억 시대를 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단체 식중독 의심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남원시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4일 아침 9시 반 기준 식중독 의심 환자가 7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학교도 15곳에서 22곳으로 늘었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과 남원시는 각각 비상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원 용복중학교가 전북 최초로 국제교육과정의 표준으로 인식되는 국제바칼로레아 후보 학교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복중학교는 국제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컨설팅과 IB 교수 학습체계 적용에 대한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IB 인증은 관심학교, IB 인증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는 후보학교, 본부로부터 인증받은 월드스쿨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조민규 의원이, 부의장엔 차남준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고창군의회는 4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이선덕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은 박성만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은 임종훈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4선 의원인 조민규 신임의장은 고창군의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의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두고 신구세력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21대 총선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은 2년 후 있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남원시의회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A 후보가 탈락한 것은 현 박희승 국회의원에 대한 일부의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 선출을 두고 박희승 의원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남원시의회도 양분됐다는 겁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의 행보를 생각하면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체 바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대산면과 은봉읍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올해 가루쌀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시는 가루쌀 생산단지를 지난해 45헥타르에서 올해 200헥타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1헥타르에 200만 원씩, 동계작물인 밀이나 조사료와 이모작할 경우 1헥타르당 3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루쌀은 가공이 쉽도록 물에 불리지 않아도 잘 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 기간이 짧고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시는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제시와 초록우산 전북본부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한 다둥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은 김제시 광활면 9남매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사랑의 집 지어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김제시 건축사협회와 강활농협 등도 김제시에 협력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에 김제시의회 이병철, 주상현, 김주택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의원은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농업대학 설립 요청과 지평선 쌀 브랜드 육성 정책 개발을 촉구하는 등 지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상현 의원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의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 기반시설, SOC 예산 복구와 새만금 김제목 찾기에 의정 역량을 쏟는 등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군이 농식품부가 추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풍산면 대가마을과 금과면 매우마을에 4년 동안 각각 20억 원가량을 투입해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